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분양권 전매 제한의 역풍, 분양권 전매 제한의 역효과.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 부동산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그 신문에서 보는 거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과 다르다. 자, 요즘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뭐 집값은 폭락한다, 하락한다. 자, 그런 분위기죠. 자, 그리고 모두가 지금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고 경제가 셧다운되는 상태에서 집값은 당연히 폭락을 하는 거야. 폭락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자, 그러한 분위기죠. 현실적으로는 시장 바깥에서는 그런 분위기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강남에서 그 건배물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폭락을 하였죠. 3억도 떨어지고 5억도 떨어지고 아파트 그다음에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 3억 5억씩 떨어졌는데, 자, 그런 건매물들이 다 소화가 되고, 자, 호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그리고 사람들이 서서히 지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도 매수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지방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방 대전도 아직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도 아직도 올라가고, 청주는 요즘 난리라고 그러고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난리 부르스라고 그러고, 자, 그 다음에 김해, 구미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울산도 조금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계속 사는 것 같고, 자, 그렇게 전국적으로 강남도 어느 정도 급매물이 소화되고 현장에서는 시장의 반등이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정부가 공급 강화 대책도 만들었고, 분양권 전매 제한, 실수요자들이 이 청약시장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분양권 전매 제한 대책도 만들었고, 자, 분명히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의 효과는 분명히 실수요자에게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진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극심한 상황인데도, 경제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도 부동산들이 서서히 거래도 되고, 어떤 그 분위기가 폭락의 분위기가 아니라 어떤 반등의 분위기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권 전매 제한 역풍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가장 불안한 요소는 신축 공급 물량이죠.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그 민간주택이 공급되는 물량을 또 서울 도심에서 강남 특히 재건축, 재개발을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개발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량이 또 나오질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당연히 그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이 그 가격으로는 분양을 안 하겠죠. 자,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 수요도 모자르고, 자,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량이 모자른다. 바로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공급 물량인데, 그 공급 물량을 그나마 시장에서 공급되는 물량이라는 것은 신축이고, 신축 시장의 그 일정 어느 정도의 그 차익 거래로 내놓는 분양권 시장인데, 자, 그 분양권 시장을 폐쇄해버렸다. 당연히, 자, 그런 공급 물량이 모자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시장에 신축 대기 매수자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청약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신축을 살 것이고, 그 다음에 구축에 오래 사시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 20년 사신 분들은 당연히 신축을 사겠죠. 왜 그러냐면 요즘은 우리 생활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축을 찾겠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구축을 또 안 사겠죠. 새로운 또 신축을 사겠죠. 자, 모두가 아파트를 사겠다고 대기 매수하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축을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신축을 질 땅이 별로 없다. 서울 수도권을 예를 들어서 기타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신축이라는 것을 교통이 불편한 강남 출퇴근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신축을 주면 분양이 잘 안 되겠죠. 그런 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강남 출퇴근이 30분 내지 40분 그 정도에 가능한 곳에 있어야 신축이 인기가 있겠죠.
자, 그런 데는, 자, 중요한 데는, 그런 데는 바로 이제 다 아파트들이 미리 옛날에 다 젖어 있다는 거죠. 다 구축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지 새로운 신축의 공급이 가능한데, 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신축의 물량은 모자랄 수밖에 질 땅이 없다는 거죠. 질 땅이. 자, 질 땅이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신축의 아파트가 급등을 하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게 3기 신도시 아닙니까? 만들어낸 게 3기 신도시 뭐 한 30만 가구 정도인데, 자, 이 3기 신도시는 우리가 뭐 위치가 다 괜찮습니다. 위치가 괜찮은데 문제는 그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이 되려면 청약 가점이 높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점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3기 신도시는 특별한 분들만 받는 물량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3기 신도시는 그림의 떡이다. 자,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청약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분양권 시장에서 주택을 살려고 했는데 그 시장도 폐쇄가 됐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3기 신도시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거의 뭐 로또 아파트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또 2년, 뭐 3년, 5년, 10년 자,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실제로 그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려면 빨라야 2025년, 2026년인데 그게 또 매물로 나오려면 2028년, 뭐 9년, 30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는 실제로 분양받는, 특별하게 가점이 높아서 분양받는 사람 외에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상황이 요즘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아주 안 좋았는데도 주식 시장도 강하게 반등을 했고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누가 움직였느냐? 이 시장에서 먼저 움직였냐? 당연히 실수요자는 안 움직였죠.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경기가 안 좋다. 또 부동산 전문가들도 앞으로 2, 3년 동안 안 좋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라는 그 희망사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3기 신도시에 청약해서 분양받는다. 그리고 뭐 용산 미니 신도시도 만들어줬겠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움직였냐? 바로 투자자. 자, 이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그럼 왜 투자자들이 움직였을까? 자, 한번 그걸 알아보시죠. 그 투자자의 움직임을 알기 전에 왜 투자자들이 움직였는가? 자,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 시장의 환경, 지금 시장의 환경을 조금 아셔야 돼요. 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자, 여러분 하도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자, 코피스 금리가 0.75인데 이번 주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올려가지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금리를 또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 뭐 내리는 건 아니고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주담보금리가 2.0 초반이나 뭐 또는 그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화폐 가치가 지금과 옛날의 이력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6%일 때와 금리가 2%일 때, 그러면 옛날의 1억이 지금의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많이 살 수밖에 없죠. 이제 실수요자들이 덤벼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는 겁니다. 자, 실수요자들의 앞으로 미래의 그런 움직임을 미리 아는 그 투기 세력, 투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그러한 미래의 어떤 금융 환경을 예상을 하고 미리 매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돼버렸다. 자, 금리도 추가 인하하고, 뭐 미국이 이제 막 양적 완화를 해서 제로 금리로 갔고, 이제 미국은 이제 연말이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이너스 금리가 아닙니다.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 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중앙은행에다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풀겠죠. 자, 돈을 풀게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는 얘기는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명확한 사실이에요. 자, 미국이 마이너스로 금리를 간다. 그럼 우리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거 우리가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시장의 환경이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이번 상승장에서도 저금리라고 했는데 이제 초저금리를 지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 미국 시장은 마이너스 금리, 우리 시장도 이제 0.5 코피스 금리 0.5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 자, 그리고 돈이 역대급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 상황에서는 자,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전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삼중 규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주담보 대출금리도 안 돼, 주담보도 못 받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사실은 주식시장으로 갔었죠. 폭락을 할 때 주식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뭐 부동산의 규제도 막혔고 부동산의 가격은 고점이었고 어느 정도 고점이었고, 자, 그래서 갔던 게 바로 삼성전자로 갔던 동학 개미들이었다는 거죠. 또 아니면 또 슈퍼 개미들. 자, 그런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아직 마이너스 구간인 분들도 있고, 자, 그렇게 돈이 움직였지만 이제 주식시장도 예를 들어서 이제 거의 2000선에 다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돈들이 빠져나오겠죠. 슬슬 빠져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많은 마이너스 금리니까, 자, 그런 돈들이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뭐 2%, 3%, 자, 그런 금리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기도 쉽겠죠. 저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마이너스 금리, 거의 뭐 금리가 약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식도 사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또 거기서 불린 돈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리턴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어떤 바로미터인데, 자, 그게 불안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그 불안한 요소가 사라졌다. 이제 주식시장이 예전같이 뭐 1400, 1500으로 떨어질 일도 없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익숙해지니까 뭐 2차 발현이 와도 그렇게 겁을 안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활 패턴도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이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렸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젊은 세대가 요구하는 생활의 질이 높다. 자, 아파트 주차장도 지하에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 시설도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뭐 사우나장도 있어야 되고, 수영장도 있어야 되고, 자,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공급량이 모자르다는 거죠. 문제는 그 공급량이 모자른 시대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해버렸다. 자, 당연히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것인가? 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투기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최근에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2006년은 바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올드보이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늘린 세대죠. 자, 지금보다도 훨씬 가격이 많이 올랐고 지금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자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6년도에. 자, 근데 그때 소외됐던 세대들이 바로 지금의 40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30대들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엄청나게 이번 시장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지금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어떤 투기 세력이 되어버린 경우가, 그 사람들이 바로 2006년에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투기를 하는 거죠. 다 투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투자층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너무 커졌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일을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못 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을 뭐 열심히 해도 내 월급으로 집 하나 살려니까 집값이 2배, 3배 돼버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나도 투기할래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투자층이 많아졌다. 자, 대구에도 많아졌고, 부산에도 많아졌고, 광주에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대전에도 많아졌고, 천안에도 많아졌고, 요즘은 청주에도 있고, 자, 그렇게 많아졌다. 자,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자, 문제는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와 법이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뭐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갭 투자해서 집값을 올리는 건데, 뭐 그게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그걸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을 내놨죠. 뭐 취득세도 올리고, 뭐 사실 또 지방의 규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대전 같은 지역에서 그 폭동을 할 때 뭐 신문에서 얼마나 그 투기지구, 조정지구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근데 정부는 지정을 안 했어요. 분명히 정부는 지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방관했다는 거죠. 방관했고 그 법률적으로만 뭘 자꾸 내놓는데 그것 가지고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나마 요즘에 최근에 이제 법인 규제를 내놓겠다 이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늦었죠. 뭐 이제 수용성 다 해먹었고 대전 다 해먹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청주까지 들어가고 뭐 다 해먹었는데 아직도 그 법인 규제를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투기 세력들의 어떤 투자 패턴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못 쫓아가고 있다. 대출 규제를 했지만 그 다음에 그 투기 세력들이 만든 게 뭡니까? 법인 아닙니까? 법인을 만들었어. 그냥 더 시장을 교란을 시켰던 거죠. 자, 그래서 뭐라 할까요? 그 정부의 강경파들, 자, 강경파라고 해야죠. 지금 여당의 강경파들, 좌파 이념을 가진 강경파들이 요즘 주장하는 게 뭡니까? 토지 공개념 아닙니까? 이걸 주장하는 거죠. 토지 공개념으로밖에 잡을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뭐 100채를 사건 10채를 사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정부가 모르는 게 있어요. 정부가 모르는 게.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예전의 부동산 시장과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어떤 분석하는 능력이 틀려요. 2006년도에는 뭐 제대로 된 분석도 없었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감으로 뭐 투기 세력들이 뭐 옛날 복부인들이 그냥 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투기하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었어요. 뭐 거기다 넓어야 서울 수도권 정도. 뭐 그 뒤로 이제 지방 투자가 유행했지만 그 전에는 그 당시에는 지방 투자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뭐 투자 가치도 없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 부동산을 어떻게 분석을 할까? 부동산의 분석이 아니죠. 아파트 투기를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할까? 그러한 이론들이 많이 잡혀 있어요. 이게 공급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잡혀 있어요. 그런 개념들을 인터넷의 그 SNS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유명한 이제 강사분들도 나오게 되고, 자, 그런 분들이 영향력이 있는 거죠. 당연히 영향력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라는 대로 또 수강생들은 또 가서 따라서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많은 결과물을 얻어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그 스타 강사들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세금에 대해서 또 추적도 하고, 중요한 거는 뭐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시장은 이렇게 투자층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 투자층들은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허점을 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주식시장은 굉장한 복잡게 그 변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번 주만 해도 2000을 치고 올라가 이제 상승이 2000 이상으로 가나보다 했는데 뭐 또 중국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중국 문제로 또 잠깐 떨어졌다가 오늘 시장엔 또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같다. 아직은 뭐 큰 악재는 아니다 하고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알 수가 없다. 자, 그만큼 복잡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요즘 최근에 이제 청주 시장을 보면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주에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에 가격이 떨어져 있다. 전세계가 매매값이 붙어 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 3년 동안 공급 물량이 모자르다. 자, 그렇게 해서 투기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장 아파트라는 것부터 들어와서 대장 아파트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있는 아파트들 또 올려가면서 그걸 다 실수요자한테 매기고 나오는 시장이에요, 그게. 자, 그러한 그 패턴으로 가는 아주 단순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시장. 자, 그러한 단순한 시장에 대해서 그 확실히 분석할 수 있는 툴을 투자자층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다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법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법인 계좌를 가지고 뭐 이렇게 단타를 치거나, 그 다음에 뭐 계약 해지를 하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뭐 세금 내가 제대로 내고 하면 정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정부가 지금 토지공급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하고 계약갱신권을 주고, 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증세밖에 없는 거예요, 증세. 자, 그래서 요즘 그 정책 기조실장인가요? 자, 그 양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증세를 해야 된다. 결국 증세라는 게 뭐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증세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돈 많이 가졌다는 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한테 증세를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 이제 내가 갭 투자로 50제를 사놨으면 자, 그거 다 등록을 해야 돼요. 임대사업자라면 당연히 등록을 했겠지만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도 다 등록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다 등록을 했으니까 집이 50제 전월세 냈네. 자, 그럼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때리는 거죠. 종부세도 세게 때리고 뭐 기타 세금도 재산세도 때리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올리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추징하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는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집 개수 그 썩다리 아파트들 막 그 집 개수 수십 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세금만 내는 거죠. 세금만. 자, 그렇게 세금만 내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가격은 안 오르는데 세금만 마구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매집했던 그 갭 투자로 매집했던 집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에 그나마 정부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은 그것이고, 그나마 집값을 안정할 수 있는 안정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분양권 전매 제한은 시장의 공급 물량을 줄여놨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 신축을 사려는 사람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다. 분양을 어차피 못 받으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어떤 그 탄탄하게 어떤 그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허점을 아는 그 투자자층, 투기 세력들은 벌써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런 점에서 실수요자들,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 뭐 기타 도시, 뭐 입지 좋은 곳, 자, 그런 건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자, 신축, 준신축급, 자, 좋은 아파트 있으면 금매율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기 전에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 올려놓은 가격에 내가 사지 말고 미리 들어가서 사시라는 거예요. 미리 들어가서 사시라. 그리고 지금은 돈이 역대급으로 풀렸어요. 역대급으로. 지금 돈이 아닌 거예요. 이건 돈이 아닌 거예요. 내 월급은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금리는 계속 떨어졌고, 자, 그리고 입지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고 좋은 입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실수요는 접근해야 된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